호텔 신라 2023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 예측액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53.7% 감소했는데 반대로 영업이익이 22.4% 증가했습니다. 상품 회전율은 1.4회전으로 내려갔습니다. 원가회계 손익계산서의 그 풀 내용을 오래간만에 한번 소개를 해 보는데요. 단위가 원입니다. 이렇게 보이면은 숫자들이 아주 우리가 힘들게 느껴지죠. 그래서 분석할 때는 100만 원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호텔 신라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매출 원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처음 호텔 신라의 손익계산서를 발견했을 때 제 기쁨은 좀 굉장히 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재료비 용어는 스루풋 개념이 있다는 것으로 저는 그때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고 자산의 가공비가 배부되는 것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제조업이 아니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게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매출액에서 재료비 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스루프 쪽에서는 이 스루풋이라고 얘기를 하고 인건비하고 기타 비용을 운영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영업손익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생각의 어떤 관점의 차이, 이 재료비는 매출에 변동하는 변동비로 인식을 하고 인건비하고 기타 비용은 매출에 비례하는 건 아니죠. 고정비 성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스루풋 손익 분석은 영업 손익까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 손익까지. 영업의 손익이나 이런 것은 이제 재무나 금융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루풋하고의 차이점은 없기 때문에 영업 손익까지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9,264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도 2조 원보다 53.7%나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상품 재고는 2.2%밖에 감소를 못 시켰어요. 매출은 크게 감소를 했는데도 그래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7.5% 적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 66% 떨어지고요. 매출 총이익률도 15.1% 하락을 했습니다. 판매관리비 69.1%를 줄였습니다. 여기 매우 많이 판매관리비를 줄였네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474억 원으로서 22.4%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3.2%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이 크게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관점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37.5% 내려갔으니까 그 갭이 16.2%입니다. 16.2%의 비율만큼 매입가격, 상품 매입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의 기본적인 매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는 마진율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영업이익이 난 것은 원인은 운영비용의 대폭적인 감소이다. 무엇이 감소했을까? 운영비용이 69.1%가 줄었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스루프도 이제 차이가 없는 거니까 그 내역을 이제 또 추적을 해 봐야죠.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일단 상품이 88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 금액에서 화폐 단위 소점 여기 쉼표 세 자리마다 쉼표를 표시 안 한 것은 호텔 신라가 문자 속성으로 입력을 해놔 가지고 제가 일일이 재입력했다는 시간적인 낭비를
호텔 신라가 저한테 애를 먹이네요. 괘씸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저한테만.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도 회사는 그냥 재고자산의 변동액 해가지고 이 5,388억 원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ABC를 요거 누운 글씨체 그거를 제가 이 재고자산 명세를 통해서 이 반영을 해가지고 좀 풀이를 해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관리비하고 동일하죠. 그러니까 가공비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3단계 검증에서 1, 2단계는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177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상품 재고가 177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128억 원밖에 감소를 안 해서 하늘에서 49억 6천만 원의 현금 따발이 오징어 게임에서 그 위에 달려있는 돈처럼 그것이 쏟아져 내려왔어요. 이게 뭔 일이냐? 그러면은 그거 아니고 어, 그 평가손실 환입액을 58억을 잡았다. 전에 평가손실 잡아놓은 금을 다시 환입을 잡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럼 맞아야 되는데 또 그 잔잔한 이 호텔 신라 수준의 8억 4,900만 원 잔잔하게 차이가 또 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지는 제 수준으로는 추적하고 상상해 볼 방법이 없어요. 결국 이 재무상태법 재고자산 명세가 뭐가 잘못됐든지 평가손실 금액이 잘못됐든지 또 현금흐름표 재고자산 증감액이 잘못됐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요소가 박혀 있습니다만 그걸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운영비용에 있어서 인건비는 624억 원이 집행이 돼서 25.1%가 감소했습니다. 근데 직원 수는 9명뿐이 줄질 않았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 그러면은 작년에 8,100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제 6,100만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매출도 줄면서 직원은 안 내보내는 대신 뭐 이렇게 잔업이라든지 또 야간 근무라든지 이런 거를 안 시키는 모양이에요. 떻게 생각하면 본봉도 깎았을진 모르겠죠. 그래서 2023년에 그 전년도에 비해서 24.8% 거의 25%가 임금이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경비가 이제 75.4%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익이 난 것으로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기타라고 몰아버렸어요. 근데 저거 제가 글씨로 정리한 것을 읽어 보면은 호텔 신라는 임금 수준에서 디플레이션이 왔다. 이익 증가의 원인으로도 들어간다. 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기타 경비이다. 전년도 연간 내역은 기타가 나름 분류되어 있었다. 거기에 알선 수수료, 저는 그 브로킹 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우 높았습니다. 미수 시장을 공략하면서 뭐 수수료가 엄청 많이 나갔댔어요. 추수컷 때 높은 수수료를 주면서까지 매출을 증가시킬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 같다. 이런 견해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매출이 다시 면세점 뭐 이런 쪽으로 다시 강화를 하려는 건지 전년도에는 미주 지역에 뭐 그런 비용들이 좀 많이 나갔는데 어, 경영평가 지표로서요. 이 상품 회전율 요걸 고치질 못했습니다. 1.4회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르픈율들도 15.07%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합니다. 투명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상품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TOE 생산성은 증가했죠. 운영 비용을 왕창 줄이는 바람에.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62.1%로 감소를 했습니다만 50% 이상이면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져 있는 상태죠. 채권 은행으로부터 경영 간섭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까 그 기타 비용 줄인 거라든지 인건비 줄인 거라든지 뭔가 외부의 압력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투하자본 이익률 ROIC 그 0.7%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조업에 쓰는 것을 여기서 원재료를 상품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판매 가격 추이를 보면은 회사가 표현한 것으로는 면세업과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어 별도의 원재료 및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상품을 얼마나 비싸게 샀는지 아니면 판매 가격을 상대적으로 얼마나 올리지 못했는지 이런 얘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금감원의 공시 표준은 제조업 기준으로 영어가 원재료로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종이 유통업이라면 상품으로 알아들어야 일반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데 아니냐. 근데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요걸 핑계를 대가지고 상품 매입 가격을 그 공개하는 기업은 한국 그 보통 이제 제가 습관적으로 조선천지에 그런 기업은 한 군데도 없더라. 이런 얘기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럼에도 용어 핑계를 대고 상품 매입 가격 추수야 판매 가격을 비공개한다는 것은 신뢰도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인상을 주지 않겠냐 라는 견해를 말씀드리고요. 매입 가격 상승에 비해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까지 매출액은 1조 8,300억 정도 할 것 같고요. 이 경우에 재고가 2% 줄기 때문에 계획보다는 좀 줄어든 812억 원의 영업이익이 날 것인데 좀 더 그 매출 노력을 2%더 해서 1조 8,666억 원을 한다 그러면 한 973억 원이 남을 거다. 근데 재고를 더 줄인다 그러면은 매출 원가 개념상으로는 700억 정도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 270억 정도는 더 이익이 줄 것이다. 재고가 줄면은 원가 회계는 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래프트 관점으로 그 1조 8,500억을 하는 것으로 원가 회계보다는 이 200억 원이 더 많게 산출이 됩니다. 영업이익도 922억 원으로서 높게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노력을 더해서 상품 회전율을 2.8회전까지 상승시킨다면 1조 8,800억 정도 해가지고 영업이익은 1,000억 원대를 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스루풋 회계 기준은 이것을 어떤 판매 단가라고 비유를 하면은 185만 원으로 판매 가격이 예측이 되는데 원가 회계 기준은 183만 원에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런 것이 어떤 경우냐면 재고가 그 감소를 했죠. 이런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판매액가가 또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회계에는 이익이 더 그 증가를 했죠. 그리고 판매액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그 완화시키는 디플레이션을 완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주가는 87,800원으로서 연초 높게 된 상태에서 좀 크게 내려갔다가 8월 달에 들어와서 크게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 지분율이 21.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UBS가 눈에 띕니다. 이상 호텔 신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